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4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 6월 8일 노회 로델은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오빈이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에서 실종된 후 원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등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12시 50분 7,925m 지점에서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스카이라인을 보니 날씨가 좋아 잘 보여 기분이 좋았다. 바위 능선에 두 개의 점이 보였는데 점 하나는 돌출 바위를 넘고 다른 점 하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졌다라는 등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오델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정상적인 등반이라면 오전 8시 정도에 북동능선 첫 번째 스텝을 통과했어야 하고 두 번째 스텝도 더 이른 시간에 통과해야 하는데 오후 1시가 다 되어 늦은 시간에 그 통과는 많이 지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구름에 휩싸이며 사라져 멜러리와 어빈이 실제로 함께 등반을 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회 로델이 오후 2시 캠프 6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도 거세게 불고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델은 텐트에서 나와 60m를 더 올라가 정상을 향해 우리로 치면 야호야호 소리도 질러보고 이름도 불러보면서 주의를 끌어보았습니다. 당시 오델의 그 생각은 멜러리와 어빈이 정상적인 등반을 계속해 갔다면 능선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갔기 때문에 당분간 돌아오지 못한다고 예측을 하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에베레스트 북면에서 정상을 공격하려면 에드워드 노턴처럼 북동능선 아래 옐로우 밴드에서 정상 쪽 우측 방향으로 횡단해 정상 아래의 협곡을 통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멜러리와 어빈처럼 북동능선까지 올라가 산등성이 능선을 타고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능선 루트는 반드시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하고 마지막 원뿔 모양인 피라미드를 올라타야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8,000m 고도에서 30m 높이의 돌출 암벽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으로 최고 어려운 기술적 등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멜러리의 암벽 등반 실력은 그레이드 5.8에서 5.9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하튼 에베레스트 8,000m 고도에서 산소도 없고 영하 30도 강추위에 멜러리가 암벽 실력을 발휘해가며 과연 올라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멜러리를 잘 알고 있던 산 동료들과 일부 등산 역사가들은 암벽을 돌파해 올라갔을 거라고 확신을 했으나 1980년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으로 솔로로 등반한 이태리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는 북동능선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하며 남긴 말은 멜러리가 징박힌 등산화를 신고 당시의 그 등반 그 장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캠프 6에서 오델은 2시간 정도 눈 폭풍이 몰아친 후 안개도 거치고 햇빛도 피라미드 정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멜러리와 어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델은 두 산악인이 정상에 발길을 남기고 늦게라도 돌아온다면 캠프 6에서 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멜러리와 어빈은 조난신호용 조명탄과 손전등, 랜턴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져갔는지는 등산 역사에 풀리지 않는 의문스러운 과제였습니다. 오델은 오후 4시 30분까지 캠프 6에서 기다리다가 하산을 결심하고 빠른 속도로 2시간 만에 캠프 4 노스콜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오델은 돌아오지 못하는 멜러리와 어빈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캠프 4 노스콜에서 해저드와 함께 정상을 바라보며 혹시 조난 신호라도 볼 수 없을까 하며 계속 정상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한편 북쪽 고개에 있던 카메라맨 존 노엘은 야간 그 망원경으로 캠프 5와 캠프 6를 계속 관찰했으나 움직이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노웨로델은 세르파 2명을 데리고 강풍이 몰아치는 7,650m 캠프5로 다시 올라가 1박을 하고 계속 상황을 판단하며 텐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오델은 캠프5를 출발, 혼자서 산소 장비를 점검해 8,040m 캠프6로 산소통을 사용해 올라갔지만 별 도움이 안 돼 무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캠프6는 이틀 전 떠날 때와 같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멜러리와 어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델은 강풍이 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2시간 정도 북면 정상으로 올라가 필사적인 수색을 해보았지만 헛된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비극이며 실종으로 그 누구도 이 혹독한 에베레스트 북면 경사면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오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엘 오델은 멜러리와 어빈의 죽음을 불가피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캠프4로 내려가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산하며 멜러리의 그 나침판과 앤드류 어빈이 그 새로 고안한 특수 산소통 하나를 챙겨 기념품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편 6월 9일 캠프3에 있던 대장 에드워드 노턴은 세르파를 통해 캠프4 노스콜에 있는 노엘 오델한테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오델한테 보낸 메모 내용은 당신 신호가 없다는 건 재앙이 있다는 것으로 두렵습니다. 캠프6 북면 정상 아래를 잘 감시해 주시오. 밤에도 2-3시간마다 조난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오. 그리고 캠프6에서 볼 때 사람이 흔적이 없다면 수색을 계속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산하시오. 이 정도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오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5월 중국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북동능선으로 초등정을 할 때 중국 대원 4명은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하며 후에 남긴 글을 보면은 30m 매끄러운 바위벽이 있고 4m 직벽을 인간 사다리로 올라가기 위해 등산화를 벗고 어깨 위로 올라가 암벽에 피톤 몇 개를 받고 확보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팀은 1960년 5월 25일 새벽 2시 20분 북경 시간으로 4시 20분에 3명의 그 중국 대원이 정상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마오쩌둥 흉상과 다 써버린 산소통 2개를 남겨놓고 하산했다고 말했으나 정상 등정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마오쩌둥 흉상과 빈 산소통을 그 어떤 그 등정자도 후에 정상에서 발견된 게 없어 등정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등산 역사가들과 라인홀트 메스너는 1980년 당시 자신이 직접 두 번째 스텝을 통과했을 때 느낀 그 상황으로 볼 때 중국 원정대가 25피트, 7.5m 암벽을 8,000m 고도 영하 날씨에서 등산화를 벗고 양말로 어깨 받침하며 피톤을 받고 올라간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고 등정에 의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15년이 지난 2차 중국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1975년 5월 27일 9명의 그 대원들이 북동능선 두 번째 스텝에 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가 오후 2시 30분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3m 높이의 그 측량용 알루미늄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삼각대를 1975년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정에 성공한 영국인 등반가 듀갈 헤스톤과 더그 스콧이 중국 삼각대를 발견해 정상 등정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